80번. 80번. 수직선 위에 세 점 대에서 AC 더하기 BC는 6? 그냥 요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림도 그려서 해도 되고. 1, 5. 그 다음에 C가 어딘지 모르겠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게, 이렇게.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AC 더하기 BC의 길이가 6이다 라고 했는데 X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AC의 길이는 X에서 1을 뺀다라고만 쓰면 안 되고 절대값 처리해줘야 된다. 맞아요? BC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C가 여기 있으면 X 빼기 5지만 여기 있으면 5 빼기 X가 된단 말이야. 모르니까 지금 상황은 X에서 5 뺀 다음에 절대값 처리해줘야 돼요. 요거 푸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내가 풀고 싶으면 얘가 어떻게 풀어야 돼? 요거는 공통수학 원범위잖아. 그러니까 공수원이 중요한 거야.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풀더라?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3번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요 풀면 마이너스 2x 0. 그럼 x는 얼마나? 0. 근데 문제에서 x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만족하지만 답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저번에 부등식 할 때도 혹시 내가 이거 조금 막 우아한 거 보여준 적 있었는데 기억나니? 그래프도 있고 그건 이제 함수하면 이제 알려줄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1하고 5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4지 얘들아.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라는 점에서부터 1까지의 길이, x부터 1까지의 길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는 거야? 얘는 5에서부터 x까지 길이잖아. 길이 두 개를 더해서 6이 됐으면 좋겠대. 인정? 그러면은 x가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하면 어차피 얼마밖에 안 돼?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x의 위치는 5하고 1을 기준으로 요쪽에 있거나 요쪽에 있어야만 한다 이 얘기야. 그럼 x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럼 요만큼이 뭐야? x에서 5 사이의 거리야. 맞지? 요만큼이 얼마예요? x에서 1 사이의 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6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요만큼이 얼마예요 지금? 요만큼이 얼마야? 요만큼이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면 되겠어? 2가 되면 되겠지. 그럼 요거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5에서 1만큼 떨어져 있으면 얼마 나오는 거야? 6. 근데 요쪽이 있으면 요쪽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1에서 한 칸 떨어지면 얼마 되는 거야? 0. 그 0이 2형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올 거예요? 6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정석은 요거다. 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또 몇 번? 83번.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아. 더운데. 여기 35도예요. 35도야? 그래? 아유, 이렇게 막 밖에 막 35도면 막 물 맞으면서 막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불쌍한,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 막 학원 와서 막 수학 공부하고 있고 막. 아닌가? 행복해 너네? 행복하지 않아? 지금 불행해 죽겠어? 어떻게 해? 불행하진 않아? 승우 불행해? 일찍 죽여.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내가 창문 밖으로 진짜 던진 날 진짜 올 거야. 뭘 일찍 끝내줘? 한 1분 정도 생각해 볼게. 박우진이 열심히 하면은. 그것처럼 10분 일찍 끝내주면 안 돼요. 왜? 이거 봐. 그러니까 저번에 나 진짜 웬만하면 일찍 끝내주는 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딱 한 번 일찍 끝내주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그 맛을 봐버리니까, 이번에도, 안 하면 나쁜 새끼야. 뭐 이런 거 하잖아, 속으로. 맞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야.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네.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볼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알겠지? 자. 83번 봐봐. 자, A가 2,1이고
그 다음에 얘 꼭지점인데 ABC의 외심은 BC 위에 있대. 그리고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 자, ABC의 외심이 BC 위에 있고 그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때 AB의 제곱 더하기 AC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야. 그냥 점을 간단하게 좀 찍어보자. 이렇게 X축, Y축. 자, 여기가 2, 1이에요.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BC 위에 있고 외심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 얘들아, 근데 외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이게 외심이래. BC 위에 있대. 그러면은 BC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잖아, 대충. 외심이니까 오라 쓴 거야. 그냥 그래도 P라고 쓰자. 헷갈리니까 원점이랑. 그러면은 약간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생겼었다라는 거야? 여기가 90도였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뭐 그림이 좀 삐꾸긴 한데 예쁘게 그릴까? 딱 이렇게 해서 절반, 절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안 예쁘긴 한데 그래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대충. 왜?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요런 상황이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 외심이 됐다라는 거는. 그지? 직각이 됐고 여기가 외심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그때 누구 구해달라라고 한 거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거 나 푼 사람 손. 푼 사람 선물 줄게. 풀면요? BC 제곱이에요. BC 제곱이에요. 풀었어? 뭘 풀어? 이거. 그냥 이 문제를 풀어. 이 문제. 풀었어? 그럼 취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누구 구하래?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푼 사람이 있었어. 나는 그냥. AC 제곱. 요거에 누굴 구하여라?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 이거 딱 떠오르는 거 있어, 혹시?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근데 BC의 좌표를 모르잖아. 지금 얘 좌표 모르고 그 다음에 얘 좌표 모르잖아. 수능 어떻게 했는데? 그냥 둘 다 했는데. 둘 다 해서 했다고? 그냥 다 했는데. B하고 C 어떻게 구했어? 저 그 좌표가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 Y 좌표하고 저기 X 좌표 둔 다음에 미지수 두 개 둬서 풀었어요. 미지 두 개 더 풀었어. 제일 간단한 거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잘 봐봐. 잘 봐봐. 여러분 우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내가 말했잖아. 여기 도형이기 때문에 성질을 또 잘 쓰냐 못 쓰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 길이 세 개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중선 정리. 인간대로 그림이 틀어져 있으면 막 안 보이지. 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2배라며. 근데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다 어차피 어때? 같죠? 근데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잖아. 얘의 좌표도 알고 있고 얘의 좌표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 하나만 탁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 그러면 루트 얼마야? 13이지. 그러면은 루트 13이야. 뭐가? 요 AP의 길이 하나가, BP의 길이 하나가 루트 13인 거예요. 그럼 제곱하면 얼마씩이야? 13씩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2배 해주면은 26에다 2 곱하니까 얼마 나오는 거야? 5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쉽지.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중선정리 이거 외우라는 거 좀 외워야 돼, 얘들아.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이다. 요거는 외우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외우고 있는데 못 떠올린 건 괜찮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학습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쓰면 되잖아로. 근데 혹시 저게 뭐지? 이거 있으면 잘못된 거야. 공부 안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있었어야 됐다. 저번 시간 했고 저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중선 정리는.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를 암기하고 있듯이 지금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 중 하나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별표를 잘 쳐놓으세요. 아, 이게 외심이었으니까 일단은 직각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목까지 쓰면은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중선 정리까지 쓸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간단하게 풀리진 않지만 도형의 성질을 내가 외울 건 정확하게 외우고 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연산이 좀 줄어들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보셔야 된다. 됐지? 147번은 이거 저번에 뭐 외우라고 했어요? X축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양의 방향이 어떤 방향? 각을 측정을 했을 때 요게 양의 방향이야? 요게 음의 방향이에요. 각을 잴 때.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X축 생각할 수 있잖아. 음의 방향이 그러면 요거야, 요거야? 요 방향 그대로 간다 생각하면 이게 음의 방향인가? 그래야지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잖아? 뭔 말인지 됐지? 양의 방향은 그러면 어디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요게 양의 방향인 거야? 그래야지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너네 그냥 생각해봐봐. 그냥 본능적으로 예각삼각형이 좋아? 둔각삼각형이 좋아? 오, 신기하지. 왜 그럴까? 그러니까 각도를 잴 때는 그냥 좀 예각적으로 위주로 생각한다 생각하면 되고,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하기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요 그림이 제일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 편안한 상태의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점 하나를 찍고 직선이 아무 점 하나를 찍었을 때 X축대가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생겼잖아.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 거라고. 세타.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뭐랑 똑같다? 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다. 요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면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자, 요거 한 번만 정리하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이번에 3개 다 30도, 45도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대수도 할 거잖아. 몇 명? 자,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저희 개트롤 진짜. 그럼 요거는 탄젠트 45도는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거랑 같아요. 이렇게. 코사인 30도는 얘랑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얘네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는 얘랑 같아요. 각도를 더했을 때 90도를 만족하면 사인이랑 코사인 값이 같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사인 A랑 코사인 B랑 같다라는 건 A 더하기 B가 몇 도다? 90도다. 이 정도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얼마? 루트 3분의 1, 얘는 루트 3, 얘랑 같고,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됐나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157번 가봐. 157번. 이게 같은 표현이거든, 결국에. 그러니까 어디다 밑줄 칠 거냐면은, 점 3개를 가지고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으래. 됐어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A, 1,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7. 그냥 뭐, 대충 하자.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3, C는 3,A-6.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 그럼 삼각형이 생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형이 생겨라, 생기지 말아라. 생기지 말아라. 그럼 삼각형이 삼각형이 안 생기려면 세 점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C의 위치가 실제로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가 다 있으면 세 점을 이었을 때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직선 내지는 선분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삼각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A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계산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점을 2개를 어떻게 잡든 간에 뭐가 동일하면 된다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기울기 계산하든, 이렇게 잡아서 기울기 계산하든, 이렇게 잡아서 기울기 계산하든 항상 똑같다. 그렇게씩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이랑 요 점 갖고 기울기 계산하자. 얘는 숫자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 A 플러스 1, 요거에서 요거 빼 마이너스 6. 자, 얘랑 얘 하자. 얘에서 얘 빼 4.
얘에서 얘 빼. a 마이너스 그럼 얼마야? 6에서 7 빼면 얼마지? 13인가? 맞지? 그치? 13.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24.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계산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3 플러스 24. 이거 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1이지. 인수분해 되네. 그치? 계산해주면은 a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a 값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하셔도 되지만 합이니까 그냥 근계수 바로 써가지고 얼마다? 12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번? 161번 했다? 161번 봅시다. 근데 진짜로 내가 장담하는데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탐구정식 뭐 사실 어느 파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도형의 방정식은 약간 이 탐구욕이 좀 있어야지 좀 늘긴 해 확실히. 자 봐봐요. 여기가 6이래. 여기가 4래. 여기가 2야. 여기가 또 6이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예요. 이렇게 점들을 막 찍었어. 그 다음 여기가 무조건 1인데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근데 직선을 그었을 때 뭐 했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절반이 됐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은 그럼 얘에 의해서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 이상하게 생긴 거. 자, 요 부분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 무슨 생각부터 들어? 아니, 일단은 나는 전체 넓이가 얼마일까? 이게 제일 궁금해. 일단,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일단 반띵 해야 된다며.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 정민이랑 우진이랑 돈 반띵씩 시켜줄게. 근데 뭐가 빠졌어? 얼마를 반띵 시켜줄 건데? 이게 빠진 거잖아. 맞지? 전체가 중요하다고. 일단 양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를 계산하자고. 이거 넓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물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4에다가 6 하면은 24에다가 요만큼 2 곱하기 2니까 4. 그럼 전체 넓이가 28이네? 그럼 절반은 얼마씩 돼야 된다? 내가 넓이를 14, 14로 쪼개고 싶다 이 얘기인 거야. 맞아요? 14, 14로 쪼개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거야. 그러면은 얘가 더 길게 가파라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완만하게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나 같으면은 일단은 이 직선의 위치가 여기 선분상에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체크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살짝 만약에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났을 때 넓이를 한번 쓱 계산해 보는 거야. 딱 봐도 14보다는 작을 것 같긴 해. 맞아요? 14보다 작을 것 같긴 해. 그래도 여기 넓이가 얼마예요? 4였잖아. 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예요? 4.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밑변은 4고 요 길이가 2잖아? 요 길이가 1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2하고 4 약분하면은 2, 3은 6이잖아? 그러면 넓이가 얼마야? 여기가 6이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야? 10이야. 그럼 얼마가 더 추가가 되면 되는 거야? 4가 더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어떤 식으로 생기면 되는 거야? 요 정도 느낌으로 생겨서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4가 되면 되는구나. 요런 상황인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다? 얘들아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왜 끝났어요? 이 넓이가 얼마가 되면 된다고? 4가 되면 된다고요. 완전 도형이잖아 지금. 잘 봐봐. 그럼 이 넓이를 내가 계산할 거야. 그러면 여기 알아 몰라? 여기 모르잖아요. 높이 알아 몰라? 알잖아요. 4. 맞지? 그럼 여기 잠깐 별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별값 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4가 나와야 된다고. 됐어요? 야. 그럼 별값 얼마야? 2지. 이 길이가 2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자,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건 잘 들어봐요. 이 길이가 2가 됐다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될 건데 자, 몇 컴마 몇이야? 4 컴마. 자, 이 길이는 얼마야? 2잖아. 이 길이도 얼마야? 2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4지. 그럼 이 좌표 얼마야? 4 컴마 4죠. 그럼 끝났지. 0,1을 지나면서 4,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정리해. 얼른. 이것도 시험에 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좌표를 길이를 갖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 요만큼이 2잖아. 얘 때문에. 요만큼 2지. 근데 요거 우리 지금 2라는 거 구했잖아. 어떻게 보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처음에 모르니까 별값이라 한 거고, 그럼 별값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렇게 나와서 별값이 2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가 2고 얘도 2니까 그럼 이게 전체가 4니까 요거의 y좌표는 4다. 가로는 4니까 x좌표는 4다. 그래서 얘가 4,4가 나온 거고 0,1하고 4,42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이야. 어려운 건 되게 어려워져요. 했지? 자, 유형 6번 봐봐. 직선의 개형. 요거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비슷한 거 하긴 했었던 거거든. 그냥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162번 볼게.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는 0.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조건이 붙어 있어. ab가 0보다 작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bc는 0이다 라고 했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야? ab가 곱해서 0보다 작았기 때문에 ab의 부호가 어떻다란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기 편하게 그냥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란 얘기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잘 봐봐. 여기는 지금 a, b가 0이 되면 돼?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a도 0이 아니다, b도 0이 아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조건 안에 해석상. 그러면은 bc를 곱해서 0이 됐다는 거, 그럼 얘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c가 0이다를 주고 있는 거야.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이거 준 거예요. 됐어요? 그럼 직선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상태보다는 여러분들이 넘겨서 보는 게 편하잖아.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b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b분의 마이너스 ax 더하기 b분의 c다 이렇게 딱 쓸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부호 판단하자. b분의 마이너스 a야. 근데 b분의 a가 음수니까 이만큼은 얼마가 되는 거야?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분의 c인데 c가 0이니까 얘는 뭐예요? 0이네. 그러면 이거 사실 무슨 꼴인 거야? y는 그냥 마이너스 b분의 ax 꼴인 거예요. y절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반드시 어디 지나고 있다란 얘기야? 원점 지나고 있는 거야. 얘는 0,0을 지나고 있다. x대 0 넣으면 y 0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딱 그려주고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럼 지나는 4분면에 1사분면이랑 3사분면 되는 거 맞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만 연습하자. 자, 164번 한번 해보세요. 요놈이야. 일단 얘 그림을 준 거야. 이거는 거꾸로. 혜준이 했어? 응.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하긴 할 거야, 처음에. 맞아요? by만 넘기고 다시 나눠주면은 얘 1차 함수는 b분의 ax가 기울기고 b분의 c가 y절편인 거잖아. 그럼 부호 체크 좀 해주세요. b분의 a가 뭐야? 음수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야. 그럼 b분의 c는 뭐예요? y절편이잖아. 그럼 y절편 어디 있어? 요거잖아. 0 넣었을 때. 위치가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b분의 c가 양수라는 거거든? 그럼 b하고 c가 부호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거나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거나 요런 부호 패턴이거나 요런 부호 패턴이라는 거예요. 맞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넘겨. cy는 bx-a다 이렇게 하는 거고 c로 나눠주세요. 그럼 c분의 bx
마이너스 C분의 A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여기 부호 판단했으니까 B하고 C의 부호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아 얘는 플러스겠구나. C분의 A 그러면 C하고 A는 부호가 무조건 반대죠. 그러면 요만큼까지가 마이너스네. 얘 붙어 있으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 기울기도 양수, y절편도 양수.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맞아?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얘들아 약간 적응했으면 기울기 정도는 볼 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음수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볼게. 그럼 생각해봐봐. 기울기가 양수가 되려면 넘어갔을 때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둘 다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달고 넘어가잖아. 그럼 결국에는 A, B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달라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이 상태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헷갈리면 그냥 어떻게 연습해라? 그냥 y는 얼마 얼마 얼마, y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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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해서 하면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나는 이제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 자,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7번이랑 8번이랑 9번이랑 막 이런 얘기들이거든. 자, 원래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해.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얘들아, 정점이 뭐예요? 정점. 정점 무슨 뜻이야? 구문원자 하신 분들 빨리 정점 무슨 뜻이에요? 정점. 안 움직이는 점. 안 움직이는 점 1번. 두 번째, 약간 정점을 찍었다. 할 때 그 정점. 그러니까 최고봉을 찍었다. 약간 그런. 두 번째 건 아닐 것 같아? 그냥 억지스럽지? 움직이지 않는 점이에요. 자,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 근데 고정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 자, 첫 번째. 자, 얘가 P, Q다?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되게 많지. 뭐가 변화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변화하고 있잖아. 그러면 기울기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 M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기울기가 M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한번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돼? Y는 M X-P 플러스 Q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가 X에 대한 1차식일 때 거길 0으로 만들어준 X값 그게 X좌표 그때 Y좌표 P, Q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요거야.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 어떤 정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시를 들어줄게. 잘 봐봐. 얘가 L1이야. 얘가 L1인데 얘가 X-Y 플러스 3은 0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를 2,5였다 라고 좀 할게. 2,5. 그럼 2,5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맞지? 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직선 하나 내가 더 누가 봐도 안 지나갈 것 같아? 자, 하나 더 그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 더 그었어? 됐나요?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얼마 해야 되지? 얼마 해야 되지? 숫자가 편하지? 3y 이렇게 해보자. 그럼 숫자는 그냥 생각하면 되는구나. 플러스 13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나 그러면은? 지나는 거 맞죠? 얘도 2,5 지나고 얘도 2,5 지나는 거 맞지? 마이너스 15 2하고 13 더하면 15 빵 2, 3, 5 5에서 5 빼면 빵 둘 다 2,5를 지난다고. 맞아? 그러면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 표현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 M X-2 플러스 5다. 요건 할 수 있겠다. 그치 이제? 이해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 하고 싶다고?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 두 직선을 이용해서 좀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표현하고 싶은 거야.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되게 많지?
교점은 하나 나왔지만 뭐 이게 요직선일 수도 있고 요직선일 수도 있고 요직선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난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요놈과 요놈을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싶다고? 자, 표현하는 방식을 그냥 잘 봐봐. 다 넘겨. 다 넘긴 상태에서 등호를 빼. x-y 더하기 3이랑 x-3y 더하기 13이랑 이 두 개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x 마이너스 y 더하기 3 그대로 써주고 등호 빼고 얘도 그대로 써줘. x 마이너스 3y 더하기 13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직선 하나에다가 괄호를 친 다음에 k라는 제3의 문자를 하나 곱해줘. 그 다음에 그냥 덧셈으로 이어줘. 뭐 얘가 음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뭐 상관없으니까 플러스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뭐야? 직선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직선이 이거 보자마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요 이게 아니라 직선이라고요. 왜? x, y에 대한 1차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직선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다야. 맞아? 직선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직선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야. x, y에 대한 몇 차다? 1차다. 하나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x, y에 대한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은 직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얘 봐봐. x, y 1차, x, y 1차. 그럼 얘 살짝 정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긴 할 거 아니야. 이런 꼴로 정리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 얘의 구조는 이미 직선은 맞다 이거야. 일단 그거 첫 번째. 그러면 직선인 건 오케이. 그럼 어떤 직선이냐고. 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랑 얘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두 직선의 교점이 얼마라고 했어요? 2,5라고 했지. 그럼 내가 얘가 2,5를 지나면 되는 거잖아. 그럼 2,5를 대입해봐봐요. 얘 빵 되는 거 맞아? 맞지. 얘가 빵 됐으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여기다 2,5 넣어봐봐. 얘 빵 되는 거 맞아요? 맞지. 처음부터 2,5 대입하면 0 됐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2,5를 대입하면 항상 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k 값에 상관없이 두 직선 x-y 더하기 3은 0과 x-3y 더하기 13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게. 자, 여기서 L1이란 직선이 있고 L2란 직선이 있고 교점을 P, Q라고 할 거야. 이렇게. 자,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얘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떡하지?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다? A, 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아무데나 곱해도 돼. K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됐어요? 이해됐다? 자, 연습 좀 해봅시다. 165번. 지금 몇 시야? 유형 8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게. 자, 유형 7번부터. 자, 유형 7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k 플러스 1x 플러스 k 플러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7은 0. 자, 요거가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가 뭘 지난다고? 항상 P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지금 K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잖아. 이거를 재해석할 수가 있다고. K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K로 묶이는 애들이 누구야? 2KX니까 2X 들어오겠네? KY니까 Y 들어오겠네? 여기 3K니까 여기 3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K가 없었던 애들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꾸로 이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가 직선이기는 한데 얘를 0이라고 했을 때랑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해석. 맞아요? 그래서 그 점 P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을 구합시다. 얘하고 얘 교점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그럼 위의 식에서 아래 식 그냥 빼면 되겠네? 그럼 빼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y에서 3y 빼면 마이너스 2y고 3에서 마이너스 10 빼면 플러스 10이잖아. 그럼 2y는 10이니까 y는 얼마 나와? 5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y가 5가 나왔어? 그럼 5 넣어봐봐. 그럼 2x 더하기 8은 0이니까 x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 나온다. 그럼 p의 좌표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4,5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누구 해달래 이제? 원점과 p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죠. 이건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5에다가 16 더하는 거니까 그럼 얼마야? 47? 41 미안합니다. 자, 루트 41이 된다. 자, 하나 해보자. 아니, 이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자. 167번 답 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게요. 뭐 167번이나 유형 7번 같은 유형들을 봤을 때 지금 하는 게 조금 약간 덜 와닿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지금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밑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밑줄. 그러면 이 등식을 내가 K에 대한 처음에 무슨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항등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다시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지. K 입장에서. 맞아?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고 K로 묶이는 애들을 봤더니 그러면 누가 묶여? 여기 X 묶이고 여기 Y 묶이고 여기 3 묶이고 그 다음에 여기 2X 들어오고 마이너스 Y 들어오고 플러스 3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K에 대해서 내가 그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요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이제 외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구조는 맞고 처음부터 직선이긴 했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선이냐면은 얘를 0이라고 했을 때랑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거 교점 구하자. 식 두 개 모아하면 돼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연립을. 부호 반대니까. 그럼 3x는 플러스 6 했더니 얼마가 됐어? 0 됐지. 그럼 x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러면 1 더하기 y는 0이잖아. 그럼 y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왔지. 자, 문제의 질문이 뭐였어, 여러분? 문제 질문이 뭐였어?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사분면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여기 지날 수도 있고 여기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지만 항상 지나는 건 어디야? 점 자체의 위치가 3, 4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3, 4분면에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직선을 좀 더 그어보자. 자,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그어지거나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 이렇게. 그러면 항상 또 지나는 사분면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선지를 몇 번이랑 비교해 볼 거냐면 5번이랑 비교할 건데 얘가 꼭 1사분면을 지난다는 보장이 있나?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5번 안 되는 거야. 누구밖에 안 돼요? 무조건 3, 4분면만 지난다. 기울기에 따라서 다른 사분면에 지날 수도 있고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지?